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10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시나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찾아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 명함을 반납하는 그 순간을.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이미 은퇴하셨든 지금부터 실천하면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행복한 노후의 10가지 비밀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삶의 설계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의 자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하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10억, 20억, 아니면 5억?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씨는 은퇴 시점에 8억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300만 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뿐입니다. B씨는 4억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작은 상가 임대료 8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판매 부업으로 50만 원, 총 230만 원이 꾸준히 흐릅니다. 둘 중 누가 더 마음이 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B씨입니다. 돈이 고여 있을 때는 불안합니다. 매일 줄어드는 통장을 보며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돈이 흐를 때는 안정됩니다. 조금 적게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들어올 거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양보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설계하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이 있나요?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부동산 수익이 있나요? 작은 부업이라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건강은 지금의 습관이 만든다. 건강.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성을 깨닫는 건 병원 침대 위에서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제야 알았죠. 아, 내가 그때 더 움직였어야 했구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습관이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고 키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여행을 갑니다. 등산을 갑니다.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지금 움직이느냐 마느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와이오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강도 운동,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집에서 스쿼트 10개씩,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게으름은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 앞을 한 바퀴 도세요. 내일 아침 스트레칭을 5분만 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자유를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비밀.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만 남겨라.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 젊을 땐 몰랐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회, 동네 모임 다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나를 소모시킨다는 걸.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외롭거나 나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도 오래 알던 사이인데 의리가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의리는 나를 먼저 지키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인생은 절반 더 길어진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세요. 조용히 정리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 혼자 있는 연습, 외로움에 강해져라.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로움. 누구나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커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배를 하루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기대 수명을 15년이나 단축시킵니다. 무섭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 책을 읽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글을 씁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외출했을 때 TV를 켜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음미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힘이다. 외로움에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자기 자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취미는 시간의 벽을 무너뜨린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돈이 없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땐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월요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사람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할아버지는 다음 곡을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글을 쓰는 할머니는 다음 문장을 고민하느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은 계절마다 심을 꽃을 기다립니다. 취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도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취미를 돈과 연결하면 은퇴 후 제2의 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할머니, 목공을 배워 가구를 만드는 할아버지, 요리를 가르치는 유튜버가 된 분,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하고 싶으세요? 미뤄왔던 게 있나요?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한 게 있나요? 그 언젠가는 지금입니다. 오늘 첫걸음을 떼세요. 악기 하나를 사세요. 붓을 쥐세요. 카메라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료하지 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6번째 비밀, 감사와 기록의 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피곤하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우리는 대부분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 잃은 것, 안 되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저녁이 맛있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반복하면 뇌가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우울증이 4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25%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단지 3주를 쓰는 것만으로. 그리고 하나 더. 기록의 힘.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 느낀 감정들, 배운 교훈들,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글이어도 좋고, 사진이어도 좋고, 짧은 영상이어도 좋습니다. 몇 년 뒤 그 기록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순간들이 있었구나. 기록은 추억을 기억으로, 기억을 의미로 바꾼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노트 하나, 스마트폰 메모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오늘의 한 문장. 그렇게 쌓인 기록이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7번째 비밀. 배움은 두뇌의 보약이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안 돌아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뇌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할머니, 피아노를 시작한 할아버지, 70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겁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느립니다. 사회적 참여와 학습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뇌의 시냅스는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요즘은 배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 지역 문화센터, 유튜브 튜토리얼.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고 멈춘 사람은 늙는다. 무엇을 배우고 싶으세요? 항상 궁금했던 것. 젊었을 때 못 해본 것. 지금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두뇌를 몇 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8번째 비밀. 봉사와 나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워라.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정체성이 흐려지면서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의 시작입니다. 그 역할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즉, 남을 도울 때 나도 치유됩니다. 봉사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학교에서 교통지도, 지역 아이들에게 악기 가르치기,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 나눔,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매일 TV만 보고 무료했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남을 도울 때 나의 존재 이유가 선명해진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시간, 재능, 경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누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빛날 겁니다. 9번째 비밀, 마음의 평화, 내려놓기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후회도.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평생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용서, 수용,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품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화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즉,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분노를 쥐고 있는 한 나만 아픕니다. 잡고 있는 걸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오늘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놓지 못한 후회가 있나요?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비밀, 오늘 하루를 사랑하라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리고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 느낍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10년이 금방입니다. 5년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몇 년 뒤에는 은퇴하고 나면 언젠가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는 건 항상 오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커피 한 잔이 따뜻합니다. 창밖에 새가 지저귀입니다. 배우자가 옆에서 웃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 너무 평범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그 안에 다 있었구나. 과거는 추억입니다. 미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선물과 현재가 같은 단어인 이유를 아시나요?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일 오지 않는다. 오늘 내 마음에 피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흘러가 버렸나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세요. 밥을 먹으면 맛있구나. 음미하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10가지 비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의 자유. 둘째, 건강은 지금의 습관이 만든다. 셋째,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만 남겨라. 넷째, 혼자 있는 연습, 외로움에 강해져라. 다섯째, 취미는 시간의 벽을 무너뜨린다. 여섯째, 감사와 기록의 힘. 일곱째, 배움은 두뇌의 보약이다. 여덟째, 봉사와 나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세워라. 아홉째, 마음의 평화, 내려놓기의 기술 열째. 오늘 하루를 사랑하라. 이 10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설계도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산책을 시작할 건가요? 감사일기를 써볼 건가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 건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든 이미 은퇴하셨든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꾸준히 걷고 배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언젠가 여러분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 행복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